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하겠습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늘 주식시장에 우리에게 새로운 뉴스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TSMC 뭐 정말 대단했습니다. 1조 달러. TSMC 팔면 우리 코스피 기업들 다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고, 미국 경제 나홀로 그냥 다 좋아요. 그냥 미국 경제만 좋아요. 달러 강세, 초강세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와 또 TSMC의 균열 뉴스까지. 자, 여러분, 저희 일발장전 여러분께 종목을 소개해드리지만 종목 속에 오늘 하루 필요한 뉴스들, 이슈들, 투자 전략까지 녹이고 있습니다. 꼭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민 매니저, 네. 오늘의 일발장전 소개를 해주시면서 TSMC와 엔비디아 누가 진짜 태양이에요? 하나만 꼽자면 누굽니까? 뭐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예요? 결국 뭐 TSMC도 엔비디아에 이제 종속된 이제 그래요? 실적을 이제 네. 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티격태격하는 거는 저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워낙 막대한 이제 돈을 벌고 있다 보니까 이미 한 수개월 전부터 TSMC 이제 파운드리 단가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네.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또 엔비디아도 못 이긴 척 좀 양보해주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이제 단가 인상을 용인을 해주잖아요. 네.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서로 이제 그냥 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기 때문에 뭐 네. 이것 좀 올려줘 이런 식의 이제 제스처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SK 하이닉스도 네. 지금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하고 한미반도체, TC 본더 뭐 다변화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어저께 한미반도체 실적 보시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컨센이 한 800억 정도인데 영업이익이 993억 정도 나왔고 OPM이 48%였어요. 네. 이 정도로 이제 많이 남으니까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벤더를 다변화해가지고 그렇죠. 단가를 낮추고 네. 싶은 거죠. 그게 이제 본능적인 이제 시장 경제의 논리인데, 엔비디아도 TSMC에 대안이 있다면 아무리 단가 올려달라고 해도 다른 쪽에 줘버리겠다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안이 없으니까 지금 TSMC TSMC 죠. 쪽으로 네. 물량을 몰아주니까 못 이긴 척 양보해주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ASMPT나 뭐 하나정밀기계나 뭐 배시나 많은 기업들이 이제 TC 본더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하지만 기술력이 한미반도체가 계속 앞서니까 여전히 이렇게 이제 고마진이 나온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와 TSMC의 이런 노이즈는 너무 이제 자연스러운 자연스럽다. 뭐 시장 경제의 이제 논리를 따라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TSMC 없으면 네.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AI치.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목소리 낼만 하죠. 맞아요. 지난번 제스낭 CEO도 사실상 이제 TSMC 외에 또 다른 이제 파운드리 업체를 찾고 있다라고 했었었는데, 그거는 뭐 TSMC에도 경고를 하고 또 그리고 삼성전자에도 빨리 너희들 파운드리 관련돼서 속도를 내라라는 어떤 일종의 어떤 압박이 아니었나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힘 좀 내시길 바랍니다. 이 기회에. 네. 자, 이렇게 균열은 있지만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 또 엔비디아와 TSMC. 네. 그러나 우리 김영민, 김준호 두 매니저는 균열이 없이 저희 네. 일발장전을 끌어간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일발 종목 뭘로 공략할까요? 오늘은 저는 또 뭐 반도체를 하실 거라고 예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약바이오 종목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좋아요. 너무 또 뻔한 예상대로 움직이면 재미없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저는 차바이오텍이라고 하는 종목을 소개를 네.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이오 기업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고민이 이제 고점이 온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리가캠, ABL 바이오, 알테오젠 내가 지금 따라붙어도 될까? 내가 이 종목들을 따라붙지 못한다면 또 다른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없을까? 뭘까? 뭐 이런 고민들을 아마 많이들 하고 계실 건데, 그 고민에 대한 이제 답으로 저는 이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이쪽 시장을 좀 주목해 보자라는 정생법. 의견에서 네. 차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차바이오텍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줄기세포 관련해서 뭐 국내에 탑티어 이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 배아줄기 세포, 우리 이제 배아줄기 세포를 기반으로 또 신약 개발하는 S바이오메딕스가 올해 주가가 뭐 5배, 6배 정도 이제 급등을 좀 했었잖아요. 근데 차바이오텍도 역시나 이제 배아줄기 세포 관련된 이제 기술을 갖고 있고, 요걸 또 일본 이제 회사 쪽으로 기술 이전까지 해가지고 뭐 계약금도 한 200억 원 정도 규모, 마일스톤도 이제 한 230억 원 정도 이제 규모가 유입이 지금 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차바이오텍도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로 우리가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내년부터 이제 첨생법 개정안이 시행되잖아요.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들 많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릴 때 결국 마지막에 남는 이제 깔때기로 계속 거르고 걸어서 마지막 남는 키워드는 결국 상업화다.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 기업 가치가
빠르게 이제 재평가가 좀 되면서 주가가 이제 폭등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버는 수익원을 지금 어디서 찾고 있느냐가 가장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차 바이오텍은 CDMO 사업 쪽에서 돈을 버는 이제 비즈니스를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부터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미국 현지에 CDMO 이제 투자를 하고 있어요. 2022년에 마티카 바이오라고 하는 자회사를 이제 미국 현지에 설립을 해가지고요. CDMO 사업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네. 30개가 넘는 이제 빅파마들하고 CDMO 논의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10월 16일 날 마티카 바이오가 미국의 바이오 기업 2곳과 바이오벡터를 위한 이제 CDMO 계약을 이제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가시적인 이제 성과들이 점점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8월 달에는 스틱인베라고 하는 이제 투자회사 쪽에서 1,500억 정도 이제 투자를 유치를 받을 거다라는 이제 풍문이 좀 돌면서 예.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뭐 10월 한 초반에 조회 공시가 이제 나왔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다라고 이제 회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1,500억 원 정도 이제 규모로 전환사채를 이제 발행할 수 있다. 이건 뭐 삼자 배정이기 때문에 뭐 또 여러분들이 또 유증 얘기하면 막 이제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삼자 배정을 통해서 전환사채를 이제 발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1,500억 정도 이제 자본 조달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풍문이 돌았는데 네. 회사 쪽에서는 부인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해외 법인 투자, 결국 해외 법인 투자라는 건 CDMO 이제 투자를 위한 자금 유치에 지금 나서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자금 유치를 해서 이걸 또다시 미국 이제 CDMO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차바이오텍의 이제 장기적인 이제 플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뭐 매출 1조 원 돌파 목표를 이제 세우고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 시장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바이오벡터를 이제 포함한 CDMO 사업을 이제 공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생물보안법이 약간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바이넥스라든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언급되는 이제 빈도가 조금씩 줄어들었잖아요. ST팜. 네,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지금이 오히려 ST팜이나 뭐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어쨌든 생물보안법은 뭐 통과가 좀 될 거고 네.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중국 기업을 이제 배제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나타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의 이제 반사수혜 특히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생물보안법이 아니더라도 수주가 뭐 폭증하고 있잖아요. 뭐 바이넥스도 마찬가지 이제 미국 FDA 이제 실사가 끝났고 만약에 이제 승인을 받게 된다면 GMP 공장 이제 인증을 받고 난 이후에는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 뭐 ST팜도 마찬가지로 신규 수주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제 올랐던 거기 때문에 뭐 꼭 생물보안법이라고 하는 테마가 아니더라도 이런 바이오 CMO, CDMO 기업들이 실적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기업 가치가 이제 개선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좀 주목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이제 섹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좋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차바이오텍은 사실 이게 줄기세포 관련주인지 CMO, CDMO 관련주인지 색깔이 이제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제약바이오 기업들 랠리에서는 분명히 좀 소외된 경향이 있어요. 완전 그렇죠? 소외됐는데요. 차트가 완전 좀 누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차라리 주가가 좀 올라와 있더라도 고점 매물을 소화한 종목들이 수급이 붙으면 더 강하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저는 친고가 영역에 위치해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걸 좀 선호한다. 다만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제약바이오 위치에 대한 또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후발주로 분명히 좀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차바이오텍을 소개를 좀 해드린 거고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박스권 행보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래량이에요. 거래가 이제 분출을 하면서 이 박스권의 매물들을 뚫어내면 추세 상승이 이제 시작되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 좀 임박했다라는 측면에서 차바이오텍을 기술적인 포인트를 좀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매수가는 18,000원 보시고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5,5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 차바이오텍입니다. 차병원이 딱 떠오르고 차병원 떠오르면 우리 과거에 황우석 박사 그렇죠. 그 시절까지 올라가는데 그때 우리가 조금만 잘했었으면 참 줄기세포 여기에 선두가 될 수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일본 기업에 다 뺏겼죠. 맞아요. 지금 다 뺏겨서 특히 우리가 규제도 막 하면서 막 돈 있는 분들은 일본에 가서 막 1억씩 2억씩 주고 그 그렇습니다. 줄기세포 또 네. 맞는 게 유행이라고 하고요. 박관성님 첨생법 내년 2월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름 포트폴리오도 주셨어요. 큐로셀, 차바이오텍, GC셀 등 세포 치료제가 움직이네요. 네. 자, 아주 훌륭한 포트폴리오. 네. 미리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첨성법에 미리 가 있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근데 여기 CDMO까지 붙어 있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점들 꼭 차바이오텍에서 체크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준호 매니저 차바이오텍에 붙이기. 저도 생각이 똑같았는데 큐로셀을 한번 큐로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 친구, 항암제 네, 맞습니다. 네. 카티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기업이 아무래도 큐로셀이고 네. 임상 이상을 또 성공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네. 림포종 치료제 안발사일 관련해서 빠르면 한 내년 하반기 정도에 좀 시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사실 매출은 없었고 영업이익도 적자였는데 사실 그렇죠. 제약바이오 바이오가. 섹터 같은 네, 경우는 네. 앞으로의 어떤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큐로세도 국내 세포 치료제 기업들 중에서는 임상 진행 속도가 제일 빠르고 가장 먼저 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차트도 사실 차바이오텍과 좀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최근에 이 박스피 라인대를 또 장기가 또 유지하다가 지금 차트 보면은 살짝 이 박스권 라인대를 돌파하는 어제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와, 거의 짝꿍 같은데요. 둘이? 맞아요. 그래서 네.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좀 소외 종목들 거의 막 3년, 뭐 5년, 8년 가까이 조정 흐름 나왔던 종목들이 어제 좀 일괄적으로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이제 첨세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가 세포 치료제에 관련해서는 우리 큐로셋도 같이 차바이오텍과 함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바이오텍의 붙이기 종목 큐로셀이고요. 자, 저희 일반에서는 좀 빨리 앞서 나가잖아요. 지금 메인 뉴스 막 공중파 메인 뉴스에 위고비 막 열풍이 뉴스가 막 나와서 네. 아 저는 내심 약간 비만 이대로 여기서 끝나나 약간 그런 그렇죠. 느낌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예. 네. 이게 메인 뉴스에 나오고 막 이렇게 식당에서도 다 막 할 네. 때가 그렇죠. 이게 좋기는 하지만은요. 약간 좀 마지막 뭐 아직 모릅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좀 그 앞에 자 이제 유전자 줄기세포 관련한 부분들 앞서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발 종목 차바이오텍 붙이기 큐로셀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고요. 다음 리뷰를 가볼 텐데 원전으로 가볼까요? 한전기술. 네. 준호 매니저. 일단 뭐 한전기술 그리고 또 이제 어제 김인 매니저님이 소개해 주셨던 또 두산 두산. 에너빌리티 네. 마찬가지로 두 종목은 그래도 변동성에선 좀 피해가지 않았나. 네. 나름 그래도 시가선 부근대에서 나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사실 이 소형모듈 원자로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사실 좀 테마성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 그 종목들은 막 윗꼬리도 크게 달고 변동성도 크고 또 한동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두산 에너빌리티 또 그리고 이제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한전기술은 자체적으로 소형모듈 원자로 또 소형, 중형, 대형의 원전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고 예. 또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실제로 뉴스케일 파워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예. 또 그리고 미국의 이제 소형모듈 원자로 관련된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가장 근접한 기업이 아니었나라는 관점에서 좀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뭐 한전기술이나 두산 에너빌 같은 종목들을 보고 그 이후에 좀 변동성을 확인하면서 좀 개별주 쪽으로도 좀 확산해 나가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추가 기술 이전 또 그리고 사실상 이제 결국에 또 원전 수주 대규모 수주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또 가장 먼저 수주를 따내고 계약을 따내는 거는 결국 설계거든요. 그래서 한전기술이 결국에 이 팀 코리아 안에서도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국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38년까지 또 이제 원전 또 3기 또 그 대형 원전 3기 그리고 소형모듈 원전 1기 관련해서 또 한전기술이 또 이제 설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신규 원전 가동 또 건설 또 그리고 추가 원전 수주 이런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좀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MR도 할 수 있죠 한전기술이. 맞습니다. 한전기술 예. 소형모듈 실제로 예.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사우디 소형모듈 원자로 관련된 프로젝트에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참여한 기업이 또 한전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대형 원전을 설계할 수 있으면 소형모듈 원자로 또 그리고 중형 원전 다 지금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우리 국내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뭐 미국한테 많은 네. 원전 기술 배워왔지만 자신 있습니다. 네. 한전 기술 SMR 관련주로도 한전 기술, 네. 두산 에너빌리티 꼽힌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SK 바이오팜 영민 매니저 리뷰를 하는데 네. 이전에 이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초록지구맘님 역시 역발상의 영민 매니저님 반도체 급락할 때 테크잉을 이야기해 주셨고 펩트론 유증 이슈할 때 펩트론의 가치를 알려주신 든든한 기둥이십니다. 저희가 늘 할 때 이 두기둥의 그 기둥을 또 쓰셨어요. 대웅종화, 제약, 동화, ST, 한미약품도 고고싱이겠죠. 어제 한미약품 좀 보면 그렇죠. 아 이젠가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 SK 바이오팜 하면서 한미약품 동아 ST 두 개 가볼게요. 네. 비만 약으로 가는. 네. SK 바이오팜은 뭐 엑스코폴이 뇌전증 신약 이제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10조 원 정도의 이제 시총이
사실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비싸 보였지만 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매출 성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SK 바이오팜도 충분히 좀 프리미엄을 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이제 좀 강하게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그제 한 이틀 정도는 13만 원대에서 이제 매물 저항이 조금 이제 생겨서 좀 숨고르기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5일선 이격 조정이 이제 잘 진행되고 나면 저는 다시 한번 이제 강하게 네.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15만 원 이상까지도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지금 25% 정도 수익이라서 뭐 한 3분의 1 절반 정도 수익을 뭐 챙기시고 다른 종목으로 또 이사를 좀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네네. 상승 여력은 아직 좀 남아 있다라는 거. 엑스코플이 이제 매출이 저는 올해가 본 게임이 아니라 내년이 진짜 이제 본 게임이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제 폭증하는 이제 이 수익성의 주가는 이제 동조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저께 이제 정말 오랜만에 한미약품이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비만 치료제 쪽이 뭐 펩트론이라든지 이런 이제 플랫폼 그리고 이제 미고비 국내 상륙과 관련된 단기 테마 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다가 한미약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아니 세계에서 유일한 3중기 전에 비만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동아이스티는 이제 2중기 전에 이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 우리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아니 뭐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는 이미 위고비 마운자로 다 출시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떼돈 벌고 벌고 있는데 있는데. 언제 우리나라 네. 이제 기업들 개발해가지고 비만 치료제에서 돈을 벌겠나 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비만 치료제 시장이 뭐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2030년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그래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수백조 원 규모로 이제 성장을 한다. 그리고 이 비만 치료제가 단순히 이제 체중을 줄이는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알츠하이머 이 치매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게 임상을 통해서 서서히 이제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GLP-1 유사체를 이제 기반으로 한 비만 신약을 이제 개발하는 기업들의 이제 가치도 분명히 좀 인정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제는 아무래도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 특히 이제 뭐 대웅제약, 휴젤, 한미약품 이런 이제 코스닥 150, 코스피 200에 이제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쪽으로 바스켓 매수가 이제 조금 강하게 좀 들어왔었기 때문에 한미약품이나 대웅제약도 좀 강한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웅제약은 이제 보톡스나 이제 필러 쪽으로 이제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미약품은 이제 단기 모멘텀으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후발주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위치는 뭐 한미약품은 거의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라고 봐요. 충분히 좀 공략할 수 있지만 다만 이제 조금 한미약품은 아직도 이제 경영권과 관련된 노이즈가 완전히 해소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중장기적인 이제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좀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한미약품, 동아ST, 3중기전, 2중기전 이게 정면 승부하는 거잖아요. 비만 약으로 네. 승부하는 회사고요. 우리가 살 빠지면은 건강 문제 다 해결되잖아요. 혈압 떨어지고. 그러니까 네. 이 비만을 그렇죠. 해결한 이게 꿈의 약이 되는 겁니다. 네. 살 빠지면 끝나잖아요. 맞습니다. 네, 무릎도 좋아지고. 네, 그래서 다 좋아집니다. 만병, 다 좋아집니다. 만병통치약. 아, 부디 한미약품이 꼭 한번 승부 내주기를 뭐 주가 차원을 떠나서요. 간절히 또 기대해 보고요. 박별님이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수급 보니까 개인만 팔고 완전히 뭐 외국인들 기관이 싹 쓸어 담았더라고요. 준호 매니저 넥스팁 리뷰해주면서 이게 그러니까 두산에 대해서 네. 우리 개인들이 참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어서 어제 맞습니다. 옳다쿠나 하고 어제 한 네. 400만 주 샀나 개인이 뭐 그랬을 외국인이 네. 우리 개인이 다 팔았던 것 같은데. 이게 참 이럴 때가 안타까워 이거. 또 맞아요. 가면은. 사실상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네. 직접적인 이슈는 아니었고 이제 네. 글로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 이슈였는데. 일제히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또 그리고 오프데이 또 이제 아마존까지도 이제 5억 달러 이상의 소형 모듈 원자로 투자 얘기가 나와주니까 네. 이제 국내 원전 쪽도 어떤 이제 훈풍이 불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 국내의 어떤 자체적인 모멘텀이 아니다 보니까 장 초반에 좀 강한 시세가 분출됐다가 그대로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앞으로 성과가 나와줘야 된다. 체코 이후에 추가 원전 사실상 이제 바이오만 본다고 하더라도 기술 이전을 성공한 이후에 추가 기술 이전이 좀 딜레이 되면은 종목들이 또 빠지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세코 원전 수주 이후에 사실 대규모 재파 수주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원전이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또 한정 기술 또 그리고 한정 KPS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기업들은 사실상 이번에 팀 코리아에 포함되어 있는 네.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원전 수주에 절대적으로 소외가
소외가 안 될 수 있는, 소외되지 않는 섹터는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와 뭐 한전기술, 한전 KPS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저는 이제 먼저 우리 국내 또 이제 특히 또 프랑스와 또 이제 국내 또 이제 한수원만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원전이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성비를 앞세우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기일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실 기간은 사실 한수원밖에 없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너무나 높아진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제 원전 재가동이라든지 또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기대감도 너무나 높아서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약간의 어떤 단발성인 테마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또 이제 긴 호흡으로 좀 보셨으면 원전 종목들도 충분히 어떤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보니까 외국인이 430만 주, 기관이 300만 주 순매수를 하면서 우리 개인들이 730만 주를 이때다 하고 이제 두산 그룹이 또 항상 우리 뒤통수 좀 쳐서요. 아, 이게 오늘 개인이 잘한 건지 모르겠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또 일발 종목이었잖아요. 네. 개인이 잘한 선택이에요. 어제 한 700만 주를 몰아친 매도가. 이게 항상 우리가 이제 세론 내는 걸 너무 많이들 보셔가지고 네. 갭을 어제도 이제 제가 21,000원을 마지노선으로 네. 말씀드렸는데 딱 21,100원에서 이제 갭 상승 출발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어제 최종적으로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양봉은 양봉 세웠는데. 유지를 좀 하고 이제 끝났고요. 수급을 딱 보니까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를 실제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굉장히 좀 많이 팔고 계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갭을 딱 띄워서 이제 출발을 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도를 했고 기관 외국인들이 좀 담았는데 저는 사실 어제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 이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결국 우리나라 이제 대형 원전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SMR과 관련된 이제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환기 효과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네. 이제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과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이제 수혜주, 거의 유일한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SMR에 투자하는 이유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신다면 뭐 국내에서는 그나마 두산 에너빌리티를 같이 좀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네. 한농화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해리스가 네. 너무나 부진하고요. 맞습니다. 아, 종합주에서도 다 지고 막 네. 바이든과도 사이 안 좋다고 하고 네. 트럼프가 거의 대통령 된 것 같은데 아, 우리 2차 전지 어떡하나? 또 이 맞습니다. 전고체 어떡하나? 한농화성 볼까요? 네. 사실 이제 근데 오늘 또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또 예. 이제 전국 지지율은 또 5%포인트로 그러니까 해리스가 더 표는 앞섰다 뭐 많은데.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네. 사실 실질적으로는 제가 폴리마켓 말씀드렸잖아요. 네. 폴리마켓은 지금 20% 이상의 지지율 격차가 좀 벌어진 상태에서 트럼프가 거의 뭐 당선이 거의 그리고 확실시 되고 있는 종합 좀다 모습입니다. 이기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2차전지가 사실 트럼프가 된다고 했을 때 뭐 일시적인 영향은 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결국에 저는 2차전지는 이번에 어떤 어닝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거의 바닥이다. 근데 거기서 오히려 LG 엔솔을 필두로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후에서 원래 이제 2035년도부터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관련해서 약간은 조금 더 지연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유지 정책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이제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을 유럽 내에서 증설했을 때 보조금 혜택도 주고 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차 관련된 지원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2025년부터는 오히려 트럼프가 되던 해리스가 되던 간에 이 대세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미국이나 또 중동이나 유럽 국가에 가면은 오히려 지금 실질적으로 전기차나 또 그리고 테슬라나 또 그리고 국내 전기차들도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인프라가 지금 계속 조성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다시 예전으로 다시 뭐 내연기관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트럼프도 사실상 일론 머스크와 같이 한 팀을 이뤘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라고 글로벌 전기차 선도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자율주행인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 업황 자체, 특히 탈중국화가 더 빨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이제 배터리 소재 또 그리고 부품, 장비 업체들의 어떤 가치는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월가에서도 이 전기차 업황 자체, 또 캐즘이 그래도 생각보다 빠르게 극복되고 있다라는 보고서도 나왔고 내년부터는 확실히 2차전지 업체들의 어떤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테슬라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오히려 중국향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 더 회복되고 있다라는 신호가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2차 전지 기업들 충분히 시장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삼성 SDI뿐만 아니라 LG 엔솔이라든지 최근에 SK온에서도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한농화성은 또 전기차 화재에 있어서도 사실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정부의 지원 정책과 또 삼성 전기와 또 삼성 SDI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양산 속도가 조금씩 빨라진다는 소식만 나와줘도 네. 한농화성은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여방 오히려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 어닝 시즌에 오히려 2차전지가 나름 선방을 할 수 있다. 오히려? 예, 왜냐면 시장의 기대치가 사실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마찬가지로 2차전지는 지금 이제 시장의 기대치가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3분기 오히려 바닥을 확인하고 4분기부터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2차전지가 확실하게 이번 달 4분기에 바닥을 다지고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농화성은 전 충분히 매력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긴 호흡으로 마찬가지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25,000원으로 좀 상향하면서 오히려. 또 이제 침착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한농화성. 이 친구들이 거의 또 이제 맞습니다. 같은 해리스 결이에요. 부진하면서 맞아요. 살짝 쉬어가는 문어 모습이었는데. 쉬어가고 있지만 네. 자, 우리 준호 매니저. 특히 지금 다음 주죠. 테슬라. 네, 실적 발표. 실적 발표. 네. 아무도 언급을 안 하고 네. 지금 약간 좀 그쵸. 요럴 때가 좋잖아요. 항상 뭘 떠들 때 잘 안 되고. 맞습니다. 예. 은근슬쩍 다음 주에 네. 한번 우리가 초크를 좀 해보자. 트럼프도 제 아무리 트럼프도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 네. 자율주행은 석유차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쪽 라인들 조금만 더 긴 호흡으로 한농화성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걸 하나 주셨는데 말란 브론도님이 에이직랜드 6개월을 버텼습니다. 영민 매니저님 드디어 물타 본점 근처까지 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부탁드립니다. 제발 꼭 부탁 이렇게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오늘 간밤에 엔비디아와 TSMC가 두 개의 태양은 없다. 그래서 이제 약간은 아니죠. 근데 이제 많은 우리 국내 언론들이 그럼 삼성 네. 파운드리 이제 이랬고 우리의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펩리스 에이직랜드 영민 네, 매니저. 사실 이제 제가 좀 삼성전자와 국내 주식 시장을 이제 보고 대만 이제 가권 지수와 이제 TSMC 이제 보고. 주가 흐름을 보면 이제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죠. 네. TSMC가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1,400조 원이에요. 삼성전자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350조. 네 배가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SK 하이닉스가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 150조가 조금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 시총의 10배예요. TSMC가.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승승장구하고 있고 TSMC가 그 과실을 이제 함께 공유를 하면서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은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결국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 기업은 엔비디아하고 TSMC하고 SK 하이닉스만 좋다. 나머지 기업들이 지금 다 도태되고 있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가 인텔처럼 되지 말란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삼성이 이제 뭔가 TSMC와 엔비디아가 노이즈가 생기면 삼성이 대안이 된다. 그걸 우리가 너무 많이 이제 봐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별로 이제 기대가 안 돼요. 삼성에 없죠. 뭔가 네. 이제 변화가 나타나질 않으면 사실은 이제 지금 제가 비유를 좀 해드리자면 우리가 과거에 스마트폰 처음 생길 때 보면 피처폰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뭐 스마트폰 새로 만든다라고 해서 그걸 뭐 왜 써? 복잡하게만 하고 나는 그냥 피처폰 쓰면 편한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있다가 완전히 이제 피처폰은 다 사라지고 스마트폰으로 세대 교체가 좀 됐잖아요. 반도체 시장도 지금 AI 반도체 시장, 범용형 반도체 시장이 이제 끝나고 주문형 반도체, AI 반도체 시장으로 완전히 이제 판도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하는 걸 보면 피처폰을 고집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철저하게 엔비디아하고 TSMC가 묻어있는 AI 반도체라든지 HBM이 묻어있는 종목들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종목들은 답 없다. 레거시 D램이 수요가 아무리 좋아진다라고 해도 이제 성장성을 이제 담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반도체 쪽으로 완전히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그 흐름에 이제 걸쳐 있는 종목들이어야만 살아날 수 있다. 그나마 에이징랜드가 주가가 뭐 다 폭락하고 적자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저께 이제 TSMC 실적 공개를 하고 나서 지금 가장 먼저 이제 주가가 급등한 종목이거든요. 결국 국내 유일한 TSMC 디자인 하우스 이제 파트너사라는 게 이제 부각이 좀 성골이죠. 됐고 앞으로 이제 TSMC가 어저께 컨콜한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 네이버 밴드에다가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컨콜한 내용을 보면 5년 동안 앞으로 AI 반도체 시장이 호황이 될 거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캐펙스를 더 늘린다 이렇게 이제 공격적인 이제 발언들을 좀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에이징랜드가 주가가 이제 좀 강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정말 많이 빠진
빠져있던 이제 암흑의 터널에서 조금 이제 빠져나온 거고 아직도 이제 매물 저항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한 45,000원 정도의 기술적인 이제 반등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해드리지만 철저하게 그냥 엔비디아, TSMC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네. 이 생태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만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공략을 하셔야 되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버리셔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시님도요. 저도 에이징랜드 허벅지 찔러가면서 홀딩하고 있어요. 자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적자 아들. 테슬라의 아들은 LNF, 네. TSMC의 적자 아들은 에이징랜드. 네. 이제 이런 쪽만 딱 외워두시면은 요 성골, 진골, 적자 고르기가 참 좋으실 것 같고 우선 앞서 말란 브론도님, 또 도로시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또 도로시님이시죠. 저희 유튜브 분들의 어떤 좀 제가 좀 취향을 좀 알 것도 같은데 이 질문은 준호 매니저한테 드리고 싶어요. 네.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증권 관련들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 보면 네. 삼성전자 그냥 사세요. 뭐 살까요? 그러면 그냥 삼성전자 사세요. 네. 뭐 전세금 팔아 삼성전자 사세요. 근데 이게 또 좀 맞나? 또 환율이 1,370원 가는데 네. 이거를 삼성전자를 계속 가야 되나? 어떻게 좀 우리 회원분들이나 좀 고객분들한테는 안내하세요? 삼성전자 사세요 이런 말 하나요? 사실 근데 방송에서 삼성전자 사세요라는 만큼 욕안 먹고 안정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빠지더라도 사실 삼성전자가 시장이 빠진다고 생각하지 네. 나쁜 종목을 소개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가장 편하게 삼성전자 사세요가 사실 가장 편한 발언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일반 정도에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상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고 결국에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올라면 정말 강력한 이슈가 나와줘야 네. 돼요. HBM4를 또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던가 아니면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성과가 나와서 TSMC,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던가 네.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큰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지금 부재한 상태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무조건 삼성전자니까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물론 시장이 폭등하고 우리 국내 증시가 정말 큰 상승이 나와주면은 삼성전자 중심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 반도체 특히 AI의 어떤 열풍으로 하나만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가 뒤쳐져 있는 건 맞다. 그래서 어제 TSMC의 실적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제가 에이징랜드도 부채 종목으로 말씀드려서 아까 들어갔지만 에이징랜드 그리고 또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또 PSK홀딩스 네. 딱 요 세 종목만 사실 HBM으로 5% 완전히, 내외의 네. 상승 흐름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외에 그 삼성전자 향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철저하게 또 어제도 소외된 모습 보여주면서 보합이나 약보합권의 흐름을 유지했다고 봤을 때는 TSMC가 실적을 진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업들이 오히려 소외된다라는 거는 오히려 반도체 기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더 힘들어요. 왜냐면 아싸리 다른 섹터를 갖고 있는 분들은 마음이 좀 괜찮지만 반도체 섹터를 잘 갖고 있고 이 AI 반도체도 삼성도 잘 할 거라고 믿고 들고 있던 분들은 오히려 어제 또 철저하게 소외됐을 때 더 심리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도 장기적으로 또 시장이 더 상승하고 결국 시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올라간다고 보지만 네. 지금은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올라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AI 반도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뒤쳐졌고 만약에 진짜 대형 어떤 호재 또 그리고 뭐 엔비디아의 공급 체결 이게 나오면은 그때 하루의 상승으로 끝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그렇죠. 확인하고 들어가면은 딱 맞지 않을까 예.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김써니님도 저는 삼성전자 옷자 보이면 조금씩 분할 네. 매수합니다. 세발자전거님, 삼성전자 저는 세발자전거님은 오래전에 팔고 이제는 안 사는데 재도약하길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제 그 균열 TSMC와 엔비디아 균열 때문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반사 효과를 얻을까라는 이제 보도가 있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인간적으로 그 물량을 받아올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의 AI 칩. 그게 또 이제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좀 많이 보니까 그냥 무조건 삼성전자 사세요. 지금 삼성전자 PBR 한 배 깨지면은 뭐 안 물립니다. 하지만은 이게 이제 기간이 길어질 수는 그렇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돈이 묶이고 그게 핵심이에요. 네. 지금 우리 네. 철진님 씨께서 제가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지적해 주신 거예요. 삼성전자 저는 결국 잘 할 거라고 봐요. 네. 지금 뭐 혁신을 하고 있고 전영인 부회장도 뭐 실적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로 뭔가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레거시 디램 쪽에서도 어제도 이제 뭐 삼성전자 관련된 또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오고 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삼성전자 저는 해낼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시간이 문제잖아요. 네. 당장 이제 뭐 삼성전자가 지금 5만 원대까지 이제 깨졌다라고 해서 요게 이제
6만 원, 7만 원, 8만 원 금방 올라가지 않을 거거든요.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이제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제 접근하면 당장 나는 수익을 내고 싶은데 삼성전자 사서 이제 희망 고문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방산주 또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방산주 보시고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효성중공업이나 뭐 HD 현대일렉이나 재룡전기, LS일렉 이런 종목들이 이제 AI 열풍이 불고 반도체 기업들이 최고가까지 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이 좀 시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적인 측면에서 아주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삼성전자 느긋하게 배당도 좀 받아가시면서 자금 여유도 네, 있고. 한 1, 2년 정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매일 데일리로 또 방송을 하잖아요. 전략적인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더 좀 좋은 대안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준호 매니저 일발로 가야 되는데 네. 삼성전자한테 가려져 있어가지고 지금 욕을 덜 먹고 있지만은요. 현대차도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래선 안 되는데 오늘 살짝 컨닝을 제가 했더니 네.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의 일발 종목은요? 맞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대 인도 증시 상장 관련해서 네. 너무 시장에선 반응이 뜨뜻미지근했다. 뭐 그 이유가 저는 사실상 지금 인도 시장의 규정에 따르면 IPO 이제 전체 공모 주식의 90%가 청약이 이루어져야 이제 뭐 배정이라든지 상장이 진행된다라고 해요. 근데 어제 이제 청약 2일째에 네. 42%에 도달했다는 게 나와주면서 약간의 실망 매물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인도의 어떤 실시간 업데이트 지표를 보니까 지금 237%,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해서 2.4배 이상 청약에 성공했기 때문에 네. 실적으로 22일 날 무난하게 현대차 증시에 상장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국내 언론에서 어저께 8시까지만 하더라도 자꾸 이제 청약 이틀째 지표를 가지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막 10분 전, 17분 전에 이제 현대차가 이제 IPO에 2.4배로 성공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게 지금 이제 이코노믹 타임스라고 인도의 이제 영자 경제 일간 신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현대차 또 인도 증시 상장 관련해서 청약을 실시간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237%, 거의 한 240%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현대차 이제 인도 증시 상장 관련해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이제 좀 시작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마치 해리스가 지금 5% 포인트로 지지율이 앞서고 있다라는 국내 언론 보도와 다르게 폴리 마켓에서는 20% 이상의 지지율 차이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인도의 어떤 이제 유력 경제 신문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올 종목은 제가 항상 부품은 화신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후속주로 서현이라를 말씀드렸는데 3등주인 성호 하이텍이라는 기업을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증시, 인도 상장했을 때 실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인도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화신이 20%고요. 그리고 서현이아가 19%, 그리고 성호 하이텍이 12%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일부터 현대차가 이제 뭄바이 주식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했을 때 시장의 관심은 뜨거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원래 이제 인도 증시는 사실상 이제 대형 IPO가 있을 때 거의 마지막 날 이제 개인의 투자금이 몰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일째까지는 원래 저조한 게 맞고요. 그래서 3일째에 굉장히 잘 나왔다. 그래서 240% 최종 계약률이 달성했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호하이텍 같은 경우는 1981년도에 지금 설립된 자동차 차체용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범퍼 레일이라든지 사이드 멤버, 또 그리고 차체 바닥에 들어가는 외부 패널을 좀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사업장을 가져왔는데 일단 뭐 현대차와 이제 동반 진출한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이에요. 그래서 10여 개국에 한 22개의 어떤 사업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미국도 있고요, 뭐 슬로바키아, 뭐 중국 많은 국가에 같이 들어갔고 거기에다가 지금 인도에만 3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이번에 인도 증시에 상장하고 나서 앞으로 이제 인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또 그리고 현대의 어떤 해외 매출 비중 본다고 했을 때 1등이 미국이고 그 다음에가 바로 인도 시장이다 그렇죠.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인도 시장에 동반 진출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최소한 오늘은 수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또 이제 모멘텀이 10월 말에 이제 현대차의 또 이제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 가동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성호하이텍이 유일한 화신과 서현이아보다 단점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다라는 게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대와 GM이 주력 고객사고 현대 매출 비중이 한 90%가 되는데, 그래서 GM의 부품을 공급할 때 멕시코에서 거의 한 이틀 정도 달려가지고 GM에 공급을 해왔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
테네시주에 자동차 공장을 약간 이제 그 리모델링 해가지고 미국에도 이제 전기차 공장을 2021년부터 설립을 했고 2022년부터 가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 현지에도 지금 자동차, 전기차 부품 공장을 설립을 한 상태인데 거기가 테네시주입니다. 근데 현대차도 이 전기차 전용 공장을 조지아주 다음 공장을 후보군으로 두고 있는 게 또 테네시주다 보니까 결국 성우 하이텍의 어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부각될 수 있고 또 그리고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현대차의 이제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이 가동된다고 했을 때도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증시 상장과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전용 공장의 가동 이 두 가지의 강력한 모멘텀으로 오늘 3등주라고 할 수 있는 성우 하이텍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16일까지의 인도 현대차 청약률이 42%. 아마 이게 발목을 잡았는데 근데 이게 이게 안 된다는 건 상상도 또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됐어요. 그렇다면, 그래서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됐다는 방금 10분 전에 보니까 이제 국내 언론사들도 성공했다. 성공했다. 240% 성공했다. 2,400 수준으로 달성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와주고 있어요. 이제 막 출근을 했으니까 이제 보도가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인간적으로 오늘은 현대차와 오늘은 가야 된다. 아이들인데 맞습니다. 가격 전략 볼게요. 가격 전략은 너무 매력적인 게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바닥 수준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전일 종가로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480원을 일단 매수가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행운의 7,700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5,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 일발 종목 성우 하이텍입니다. 현대차와 그의 아이들 중에 한 아이들인데 오늘은 인간적으로 특히 지금 이제 기자분들이 막 출근을 하시면서 현대차의 인도 분말 증시 청약 대흥행을 했다는 맞습니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여기까지 포인트를 맞추고요. 자, 영민 매니저 현대차와 아이들 이거 참 현대차가 이제 어쨌든 IPO에 성공을 하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인도 시장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현대차가 가장 좋은 거고 그 아래 이제 인도에 같이 이제 진출해 있는 부품주들이 이제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붙이는 종목을 현대 롯데만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육각형인가 우리 기업? 폴란드 대통령이 또 다음 주에 방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전 또 K2 전차 요런 이제 또 수주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인도 시장도 중요하지만 또 동유럽 시장도 같이 좀 보자.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전히 오늘도 이제 방산 종목들을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현대 롯데만 좀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이기 종목은 어떤 국가별로 가겠습니다. 인도에 지금 현대차와 부품주 아이들이 있다면은 폴란드 대통령 이거 많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오면서 원전 쪽 한 번 더 또 우리 방산, 전차 또 비행기, 뭐 항공기 또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롯템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 바이오 미리좀 가입자 줄기세포 차 바이오텍 준호 매니저. 현대차 성공 완전 흥행했다. 인도 증시. 그렇다면 아이들 중 부품주 중에서 숨겨졌던 성우 하이텍 이렇게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